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매나 임대차 등 계약 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항상 지급한 계약금을 그냥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인지, 그리고 계약 관련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눠서 보아야 되는데,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에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 시에 아무리 이행을 못했어도 계약금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서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 당연히 귀속되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이 있게 되면 손해배상 예정에 계약서에 계약금으로 그 손해배상 예정액을 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금 상당액은 당연히 상대방, 즉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 손해는 물론 특별 손해까지도 그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여도 만약 예정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경우 그 계약금 이상의 손해를 보았어도 그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항상 손해배상액은 그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예정을 해두면 별도의 증명 없이 그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이 제5조와 6조의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한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계약서상에 이 프로그램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나오는 조문으로서 계약서 5조의 해약금, 계약의 해제, 그리고 6조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이렇게 계약서상에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 내용을 보면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만약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독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계약금 이상 손해를 봤어도 계약금만 몰수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의무도 없이 이렇게 예정된 금액이 계약금이므로 그 계약금만 몰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의 용어가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중에 한쪽이 상대방에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 유가물로서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해제를 원하는 경우 계약 이행의 착수, 흔히 중도금이죠. 중도금 지급 전까지, 착수 전까지 교부자는 매매의 경우는 매수자겠죠.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관련해서 판례가 많이 있는데요.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을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즉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 해제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입니다. 해약금은 계약을 해지할 때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 계약금 법리에서 포기한 금액 또는 배액 상환한 금액이 바로 해약금입니다. 위약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으로서 계약별로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위약금 특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시 별도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약금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의 사안은 매수인이 하자 없는 토지를 하자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는데, 그래서 이 통지를 받은 매도인은 관행에 의거 계약금 4천만 원을 몰수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이 그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4천만 원이 과다하면서 그 감액을 요구한 사안인데요. 법원은 매수인이 관할 구청의 공문을 잘못 이해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이유로 들어서 위약금 4천만 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천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판례가 일관되게 감액을 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거래 관행에 따라 일단 10%를 위약금의 기준으로 보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감액 청구도 가능한 것이 보편적인 판례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위약벌의 개념입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 이행의 확보와 계약의 위반 자체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 성격으로서 손해배상과는 다른 맥락이며 손해배상 이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를 보면 위약금은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약벌 관련 판례로서 백화점의 매장 임차인이 2,250만 원의 매출 누락을 하자 백화점 측에서 수수료 위탁 판매 매장 계약의 벌칙금 약정에 따라 매출 신고 누락의 10배 해당하는 약 2,500만 원을 판매 대금에서 공제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은 백화점으로서는 매장 임차인의 매출 신고 누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임차인의 성실한 매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벌칙금 외에는 별로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 사건의 벌칙금을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로 보아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벌칙금이 매출 누락 금액의 10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한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기타 계약 관련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